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8년 만에 찾아온 며느리가 내뱉은 충격적인 말들,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 한적한 시골 마을의 고즈넉한 기와집, 늦가을에 질녘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와 마당의 감나무 가지들을 흔들었습니다. 주황빛으로 탐스럽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을의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있었죠. 툇마루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빛바랜 방석 위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깊어진 주름만큼이나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분의 이름은 박순자. 7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빛은 강인하게 살아있는 흔들림 없는 분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평생을 홀로 자식 셋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오신 그야말로 외강내유의 표상과도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는 강한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보람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가을 바람만큼이나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할머니의 마음을 감쌌죠. 8년 전 큰아들 민수가 도시 여자 지혜와 결혼한 이후로 며느리 지혜는 단 한 번도 이 집에 발걸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은 물론이고 시아버님의 기일, 집안의 대소사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서운함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무덤덤함으로 바뀌었고 이내 체념으로 변했습니다. 민수조차도 매번 바쁘다는 핑계만 대며 어머니의 서운함을 어물쩍 넘어가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사기며 그래, 도시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사는가 보다. 나이가 드니 며느리가 뭘 해도 서운하게 느껴지는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깊은 서운함과 답답함, 그리고 아들 부부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잘 산다고 하니 그저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며칠 전 뜬금없이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이번 주말에 시골집에 간대. 오래간만에 엄마도 뵙고 시골 공기도 좀 쐴 겸 내려간다고 하네. 예상치 못한 소식에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8년 만에 오는 며느리라니 과연 무슨 일일까요? 평소 같지 않은 민수의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어색함과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할머니는 애써 모른 척하며 기쁜 마음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온갖 생각들이 마치 낙엽처럼 할머니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혹시 민수와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혜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며느리를 만난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설레는 마음도 감출 수 없었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어도 어쨌든 며느리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가 올 주말을 위해 시장에 나가 장까지 직접 보셨습니다. 지혜가 서울에서 먹던 음식들 위주로 특히 지혜가 좋아했던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신선한 제철 나물들을 장바구니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할머니는 마당을 깨끗하게 쓸고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내며 혹시라도 지저분해 보일까 신경 썼어요. 대문 앞 허름한 나무 팻말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 화분에 시든 꽃들도 뽑아내고 싱싱한 봉선화로 다시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 할매, 며느리 온다고 잔치 준비하는구먼. 아주 시집가는 새색시처럼 단장하네 하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렘과 기대 속에 주말이 찾아왔고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대문 앞에 서서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에게는 쑥스러운 듯 하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가 온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시골길에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익숙지 않은 외제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8년 만에 보는 지혜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듯한 화려하고 도회적인 옷차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도도하고 차가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 나가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혜야, 어서 와. 8년 만에 오느라 힘들진 않았니? 얼굴이 더 예뻐졌네.
지혜는 할머니의 반가운 인사를 마치 들리지 않는다는 듯 가볍게 흘려들으며 핸드백에서 차키를 꺼내 아무런 감정 없는 표정으로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커다란 여행용 가방 몇 개와 명품 쇼핑백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묵으려고 짐이 저렇게 많을까? 짐이 왜 이렇게 많니? 설마 며칠 묵으려고 이렇게 짐을 바리바리 쌓았니? 지혜는 할머니의 질문에 대답 없이 싸늘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할머니를 평가하는 듯 혹은 비웃는 듯한 불쾌한 기분마저 들게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지혜는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집이 너무 낡았네요.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곰팡이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바닥도 미끄럽고 에어컨도 없죠?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인데. 할머니는 지혜의 거침없는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호호, 시골집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공기 좋고 텃밭에서 농사지어 먹고 살기는 좋단다. 마루도 다 내가 닦아서 윤이 나는 거야. 하지만 지혜는 할머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대충 풀고 나온 지혜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표정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할머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마주 앉았고 지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집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낡고 불편하고 오래된 냄새가 나고 제 취향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이런 곳에서 제가 살 수는 없어요. 지혜의 거침없는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억지로 짓던 미소마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뭐니? 돌려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렴. 할머니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길게 쉬더니 마치 대본을 읽듯이 냉정하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랑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미 협의 이혼 서류까지 다 준비되었고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라니, 8년 만에 찾아온 며느리가 내뱉은 첫마디가 이혼이라니.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이유가 이혼 때문이었던가? 할머니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민수도 알고 있는 이야기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지혜는 할머니의 흔들리는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며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다 이야기 끝났어요.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민수 씨와 헤어지더라도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할머니는 지혜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대한 권리라니?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이 왜 내 권리라는 거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니? 할머니는 다시 되물었습니다. 지혜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게 구시네요. 민수 씨가 이 집의 명의를 이미 저에게 넘겨줬어요. 정확히 8년 전, 결혼과 동시에요. 법적으로 이혼하면 이 집은 제 것이 됩니다. 저는 이 집을 팔아서 제 새로운 사업 자금으로 쓸 생각이에요. 할머니는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 큰아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을 8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며느리에게 넘겨줬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할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 감히 내가 어미를 속이려 드느냐. 지혜는 할머니의 격앙된 반응에도 태연하게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 명예 이전 서류예요. 정확히 8년 전, 결혼 직후에 이미 다 끝난 일이죠. 등기부등본까지 완벽하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지혜가 내민 서류들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큰아들 민수의 서명과 지혜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소중한 집을 8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심지어 이제는 이혼하겠다는 며느리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민수가 어째서 이런 짓을, 내게 말 한마디 없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격한 감정으로 인해 심하게 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할머니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할머니의 충격과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술 더 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이 집은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 것이니까 다음 달까지는 깔끔하게 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집을 팔아서 제 새로운 사업 자금으로 쓸 생각이에요. 이미 부동산에도 내놓았고 계약금까지 받았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파렴치하고 뻔뻔한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아느냐? 이 집은 우리 집안의 뿌리이자 내 삶의 전부다. 내가 평생을 살아온 소중한 곳이야.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지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사정이고요. 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변호사에게도 다 확인받았고요. 어머니는 그저 다음 달까지 이사만 나가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아들과 이제는 남이 될 며느리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당하다니.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고 악몽 속을 헤매는 듯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토록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뇌리를 스치는 번개 같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8년 전 민수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할머니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던 그날, 그때 할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의 부탁이라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고, 민수는 고맙다며 언젠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까짓 집 한 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민수의 사업 자금이 아니라 집의 명의를 지혜에게 넘기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8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 이혼을 선언하며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짜고 벌인 한편의 잔혹한 드라마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절망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자식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당하다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철의 여인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내 뜻대로 해라. 이 늙은 어미가 너희에게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지만 이 집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두고 봐라. 지혜는 할머니의 헛에 가득한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수로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 명의인데요. 어머니는 그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할머니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강렬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민수와 짜고 벌인 일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감히 상상도 못할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지혜의 얼굴에서 비웃음 섞인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왠지 모를 불안감과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과연 할머니가 말하는 그 비장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너희가, 아니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다. 그 비밀은 이 집의 운명을, 아니 너희들의 운명까지도 뒤바꿀 만한 엄청난 것이다. 지혜는 할머니의 알 수 없는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과연 할머니가 말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혜와 민수는 할머니의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순자 할머니는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야기는 더욱 빠르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계속됩니다. 이야기의 다음 챕터에서는 반전의 반전이 이어지며 상상치도 못했던 인물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8년 만에 찾아온 며느리의 충격적인 고백과 큰아들의 배신, 그리고 할머니의 숨겨진 비밀과 비장의 카드까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흥미진진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개가 펼쳐질 것입니다. 과연 순자 할머니는 어떤 지혜와 용기로 이 엄청난 시련을 이겨내고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와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 지혜와 아들 민수의 진짜 속셈은 무엇이며 그들은 과연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비밀들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이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